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오늘도 동아시아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국불교인데요. 자, 호국불교의 뜻은 바로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불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이라는 뜻의 호국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안녕을 지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호국불교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지배하는 그런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제, 즉 왕실과 황실은 이러한 불교를 수용하고자 했겠죠. 왜냐?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왕과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권이 강화가 돼요. 특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권 강화가 되는 거죠. 그 왕권 강화라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또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런 호국불교가 많이 전래가 되고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호국불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는 이런 승려와 교란들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왕즉불 사상과 전륜성왕 사상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먼저 왕즉불은 뭐냐면, 왕이 곧 부처이다 라는 뜻이 바로 왕즉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 불교를 믿었지만 결국 이 호국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처는 곧 왕이고 왕 곧 부처인, 살아있는 부처니 내가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왕을 섬기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것이죠. 왕권가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왕즉불 사상이죠. 그 다음 전륜성왕이라는 건 뭐냐,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쓰지 않고 불교의 바른 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불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불법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군주를 의미합니다. 자, 이를 전륜성왕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왕즉불과 전륜성왕 사상을 통해서 불상조차를 어떻게 하느냐, 군주의 얼굴을 본따 만들기 시작을 해요. 또한 승려들이 이 호국불교를 확산시키면서 어떤 논리를 가지게 되느냐, 우리는 자발적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자발적인 국가수호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나라에 항상 충성하는 충에 이제 충이라는 정신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승병이라는 것에 전통이 이제 전통이 이제 계승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승병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승병 전통.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이런 호국불교는 방금과 같은 사회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어떤 사회 안정이냐? 너가 지금 하층민으로 살고 있는 것은 이전에 네가 쌓아왔던 업보가 거지 같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워낙 족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네가 하층민으로 사는 것이고, 네가 하층민이지만 여기에 순응하고 불법에 맞춰서 부처님을 충실하게 믿고 나라에 충성하면서 살면 다음 생에는 네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호국불교예요. 결국 이 윤회 사상에 소위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참고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너가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며 통치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 바로 호국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승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제 승려들은 이렇게 창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활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활도 들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선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선종은 남북조 시대 남인도 출신의 달마가 독일의 영향을 받아 성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깨달음과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과 참선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즉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 중심의 불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실천과 약간 다른 말로 무엇이 있냐면 교종, 즉 선종 말고 선종의 반대 측면에서 교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종은 이론과 그 다음에 교리 중심의 불교를 우리는 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론과 교리는 어디에 있느냐? 불경 또는 이런 불경이 적혀있는 무엇?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교종 같은 경우에는 자 선종과는 다르게 이론과 교리 중심이에요. 그리고 선종은 실천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천, 내가 하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되게 하층민 쪽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달마대사님이에요. 달마대사. 자, 선종의 발전에 대해서 볼게요. 선종은 한반도와 일본 등지로 전파가 되고요. 한반도에서는 신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왕실과 호족 세력의 후원 속에 확장을 하다가 신라 말때 돼서는 호족과 이제 깊게 결탁을 하면서 고려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족들은 자신의 돈, 재물들을 이 선종 발전시키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산선문이 되겠습니다. 자, 구산선문은 이렇게 산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절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왜 산에다가 짓느냐? 자, 방금 우리가 수행 중심, 깨달음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깨달음 받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되겠지. 공부도 마찬가지죠. 맞죠? 공부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부를 잘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 하지만은 보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좋죠. 마찬가지로 수행이나 깨달음 받는 것도 역시 어때요? 혼자 있는 것이 좋겠지. 즉 선종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산 같은 곳에 많이 건설이 됐었어요. 하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승불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대승불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파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하층민에게. 하층민 즉 누구? 백성이죠. 그죠? 내가 백성에게 얼마나 전파를 했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승불교 시절에 만들어졌던 저희들은 다 어디 있겠어? 당연 평지에 있겠죠. 즉 평지에 있다면 보통 이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개인 측면, 좀 개인의 그런 또 조용한 곳, 대놓고 얘기하면 조용한 곳에서 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선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교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교종은 무엇이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론과 교리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론과 교리가 적혀 있는 것은 책이겠죠. 그죠? 또는 불경이 써져 있는 책이 되겠지. 자, 이 당시 책은 가격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지금처럼 막 책이 10,000원, 5,000원, 8,000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원본 책이 있으면 이 원본 책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필사를 남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책이 비싸.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귀족 또는 지배층 중심으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경이에요. 즉 책이에요. 자, 선종.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천태종과 조계종이 있는데, 천태종은 의천대사, 그 다음에 조계종은 대각국사, 의천, 진울,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천이나 이제 진울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의천대사는 무엇을 중시하느냐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조계종은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어요. 예. 요거는 한국사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려시대는 천태종과 조계종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는 무사와 성격이 맞아서 확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무사가 어떤 애들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였어. 이 분위기, 즉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선종, 즉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성격과 이 분위기가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무사들을 중심으로 선종이 확산을 하게 돼요. 특히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송나라와 원나라의 승려가 직접 와서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의천과 진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국사 의천, 보존국사 진울. 자, 전통사상과 신앙과의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부모 은중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당나라 때 만들어져서 유교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게 됩니다. 효. 이게 효죠. 예. 효 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자, 효를 강조한다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유교의 덕목 중 하나가 되겠죠. 그죠? 예. 유교의 덕목이죠.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였던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등지에 이것이 보급이 됩니다. 또 신불스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토와 결합하면서 부처를 신토의 다신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신토란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지금도 있어요. 이 신토는 일본의 민속신앙인과 동시에 일본의 고유 다신교를 우리는 신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베트남에는 불당의 토지신이나 직업신 뒤에 이 불상들을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일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신불스팝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불스팝.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거 지금 앞에 세우는 거, 이건 뭐냐? 신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뒤에 무엇이 있느냐? 불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 안에 불당로 넣는 거예요. 예, 요러한 형태. 신불스팝이라는 거는 이제 신토를 의미하는 신사 안에 절,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스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